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관저에서는 17km 정도 이동을 해서 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남동에서 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저 그 그림 보시듯이 지금 차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쭉 가면 한남대교가 나오고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17km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한 거는 경찰 호의를 받으면 한 1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석이라든가 이렇게 밤중에 저쪽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데 한 7, 8분도 안 걸릴 겁니다. 뭐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차량 통제가 된다면? 예, 차량 통제가 된다면 그렇게 되고 그 도착하게 되면은 그 공수처 건물 3층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3층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인치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서보다는 공수처 내부에서 아마 있게 될 것이고 그 구금은 서울구치소 이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체포가 진행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인치 그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48시간 내에 강도 높은 조사를 공수처는 하려 할 것이고 대통령은 어떤 지금까지 입장을 모두 부인을 했고 불법이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에 과연 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돼서 하면 인치,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대통령 신분이니까 어디에서 조사를 하게 되느냐. 이건 이제 구치소 또는 인근으로 명시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조사 이후에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할 구속을 할 것인지 인신구속을 할 것인지 48시간 이내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동안에는 이제 의왕이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이런 상황들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적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경호처장이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법을 보면은 대통령의 안위에 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경호실이 이제 보호를 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체포영장에 따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치 장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수처 건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이런 부분들인데 경호처법에 따르면 이제 본인들이 보호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의 안전과 이 공수처 건물과 서울구치소 건물에 인신구속을 하고 인신 어떤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개인 신체적 위해가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좀 해석이 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여전히 이제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뭐 영장 이 집행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경호처에서 말하는 경호처법,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지키겠다. 공수처와 이 서울구치소 역시도 공공기관이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기관 공공건물에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인신구속하고 신체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얼마나 좀 납득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경호냐, 그것이 진짜 정당한 경호냐에 대한 질문이 다시 한번 남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제 경호처장은 수색을 불허했다라고 하는데 저 부분을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체포 영장이라는 것 자체에는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체포를 한다라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부분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색영장 같은 경우에 뭐 서류라든가 그 기타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수집할 때 쓰이는 게 이제 수색영장인데 지금 경호처장의 수색불허라는 워딩만 보면 지금 저희가 집에 갔을 때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체포영장에 집행이 됩니다. 근데 또 그 해당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체포영장의 대상이 그 저희 눈에 보이질 않고 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제3의 공간 어딘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에 그 찾아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면 또 그때부터는 수색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장이 수색 불허라고 저렇게 아예 워딩을 쏟아낸 것 자체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저에 있거나 아니면은 업무동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 스튜디오 안에 딱 들어오면 저희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구석구석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수색의 영역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불허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사실상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거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색 이후에 이제 체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일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경호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안위 인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공수처의 입장은 다르고 또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입장은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순된 상황인 건데요. 네네. 지금 1차적으로 철문을 열었고 네. 그다음에 군부대도 저지선을 뚫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단계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경호처장의 수색을 불허했다라는 부분은 딴 쪽으로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이 숨었다 아니면 숨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게 반증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색이라는 게 찾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수색이라는 개념에는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와 찾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저 수색 불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윤 대통령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함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거 자체도 그러면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학 기자. 네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네네.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호처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희 기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어떤 과정이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경호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물론 뭐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뭐 어떻게 뭐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추정인데 사실 이 박종준 경호처장도 충안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2.3 이 반민주적인 비상개혁 선포 당시에 그리고 충안고 라인들이 결국에는 법적 최종적인 판단이 나겠지만 반란군의 이 내란군에 이 가담을 했다는 이런 좀 그런 비난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제 법적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안고 출신이 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경호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남기기 싫다. 뭐 이런 논리도 작용할 것이라는 또 분석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자신의 조직의 명예가 아닙니다. 지금 내란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상이 현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물이거든요. 아마 저 박종준 처장의 경우에는 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형사 처벌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수색 불허 입장을 바로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하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박탈당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경호처장의 이런 행위 뭐 본인은 좀 적법하다고 주장을 할 텐데 아마 본인 조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이익과 불명예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이것도 좀 저희가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전 전두환 씨하고 장세동 씨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그 두 사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뭐 경호처장이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시에 따르는 직원들에게까지 이렇게 큰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거 자체 그거만 아니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로 끝날 수 있는 거를 내란 음모라든가 내란 가담으로까지 그 부하나 아니면 직원들을 다시 엮일 거기에 수 있다는 엮일 거죠? 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엮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윤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경호처장이 해야죠. 경호처장이 하고 그 밑에 직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갈 그 직원들을 뽑아서 아니면은 추려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곳으로 그 부하들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면 경호처장도 아까 저런 그 수색 불허라든가 지금 최권한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하참이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그 상층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분한테는 죄송한 호칭이지만 그 위에 그 지휘 규모에 비해서는 경호처장은 진짜 일개 경호처장입니다. 물론 대통령 보호라는 엄중한 업무는 맡고 있지만 직위로 봤을 때는 경호처장이 뭐 수색을 불허하고, 지금 저 쿼테이션 앞에는 경호처장이 붙을 게 아니라 최대행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어가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중 경호처장은 충암고 출신이 아니고요. 공주 사대부고 출신,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